음악의 아버지 바흐, 고아였던 그는 어떻게 음악의 아버지가 되었나? 오늘 3월 31일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1685년에 태어난 날입니다. 하지만 그는 12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음악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부모님들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어디 학원 다녀요? 무슨 교재 써요? 그런 질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집에는 어떤 문화가 흐르고 있나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의 음악은 신의 언어라 불릴 만큼 깊고 아름답죠. 그런데 그의 성장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정답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과 더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흐는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음악 감독, 어머니는 가정의 정서적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만난 교육은 바로 아버지의 바이올린 소리와 집 안가득 흐르던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10살 무렵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흐는 형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음악을 만났습니다. 형이 어떤 곡을 연주하면 바흐는 옆에서 들으면서 촛불을 켜고 악보를 베꼈습니다. 이렇게 아이 바흐는 음악의 세계에 몰입했습니다. 그 몰입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바흐니까 가능했지, 천재였잖아요. 그런데 찬찬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답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형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를 감싸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엔 학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으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비고치키는 말합니다. 인간의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바흐에게 그 문화적 도구는 바로 음악이었죠. 또한 미국의 심리학자 브론펜 브레너는 이야기합니다. 아동의 성장은 가족,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바흐는 바로 그 문화의 생태계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모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집엔 어떤 문화가 흐르고 있나요? 문제집과 학원보다 예술과 대화,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공간인가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유명한 커리큘럼도 비싼 교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 그 속에 스며든 따뜻한 리듬과 이야기, 그것이 아이를 길러냅니다. 바흐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문화가 있는지 그것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부모로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완벽한 교육 계획도 정답 같은 대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이 곁에 조용히 앉아 함께 차 한 잔을 마시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덴마크의 휘게, 그리고 진짜 가정 교육의 시작입니다. 첫째, 주도하지 말고 머물러 주세요. 부모가 리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은 공간에 조용히 함께 머무는 것 그 자체가 충분합니다. 둘째, 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말보다 중요한 건 표정과 눈빛, 따뜻한 기운입니다. 고요함 속의 공감이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세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 순간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휘게처럼 불빛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엔 나를 믿어주는 어른이 있다는 따뜻한 확신이 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요한 시간 속에 아이의 질문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면요?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휘게 시간에 아이가 무언가를 물어왔을 때 정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진심으로 반응하되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 하나, 아, 그게 궁금했구나. 공감하기. 지식보다 먼저 마음에 반응하세요. 그게 궁금했구나. 엄마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 둘, 넌 어떻게 생각해? 생각 열어주기. 정답을 주기보다 질문으로 질문을 돌려주세요. 별이 왜 밤에만 보인다고 생각해? 오, 해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셋, 같이 찾아볼까? 또는 이렇게 상상해도 좋겠다. 공존의 선택. 정보로 갈지, 상상으로 갈지 그 선택을 함께 합니다. 책에서 봐도 좋고 우리만의 별 이야기를 만들어도 재밌겠다. 넌 어떤 게 좋아? 왜 이렇게 반응해야 할까요? 덴마크의 휘게는 결과보다 과정, 정보보다 감정, 설명보다 공감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이의 질문은 지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들어줄 안전한 어른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별자리를 물었을 때 전 백과사전 대신 창문 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우린 지금 우주의 빛을 함께 보고 있구나.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가까워졌던 시간이에요. 아이의 질문은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관계의 문을 여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그 초대에 따뜻한 미소와 기다림으로 응답해주는 것. 그게 바로 휘게 육아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가정에 그런 조용한 리듬과 문화가 흐르길 바랍니다. 학원이 없어도 정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흐의 집처럼 휘게가 있는 덴마크처럼 문화와 사랑이 흐르는 집. 그 집이 아이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